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문계입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교육 신청하신 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영상입니다. 꼭 잘 유심히 들으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바로 철학에 관해서입니다. 철학. 왜 또 철학이냐고, 식당 장사하는데 왜 철학을 얘기하냐고 또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철학입니다. 철학을 모른다면은 철학 모르고 식당을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식당을 운영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마 철학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철학은 그냥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요. 내 생각을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서 내 철학이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왜 또 그런 내 생각, 철학이 중요하느냐. 또 식당함에 있어서 왜 철학, 내 생각이 중요하느냐. 왜냐하면 내 철학이 없이 내가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아무런 생각 없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식당을 운영하느냐? 내 생각, 철학 없이 식당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의도하는 대로 그게 맞든 틀렸든 상관없이 그렇게 자기는 운영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철학이 없다는 건 남의 말대로 한다는 뜻이고, 내 철학이 있다는 건 내 의지대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이 중요하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또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식당이 그렇다면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냐. 제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대산보리밥이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식당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저희 식당의 철학은 청주에서 엄마가 제일 행복한 식당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 같지만은 약간은 또 다르고, 제가 이렇게 이걸 제 철학이라고 분명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제 철학인 겁니다. 그냥 막연히 우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철학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고, 이 철학대로 모든 것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식당을 대산보리밥을 오픈하기 전부터 제가 이 철학을 만들었고, 그래서 간판에 대산보리밥 밑에도 이 철학을 넣어서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이 철학이 왜 중요하냐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철학에서 전략도 나오고 홍보도 나오고 서비스도 나오고 다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음식을 연구하고 만들 때도 이 철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희가 대선보리밥 상호에서는 딱히 어떤 철학이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 슬로건 청주에서 엄마가 제일 행복한 식당이라는 곳에서 철학이 있듯이, 그 철학을 제가 지키기 위해서 먼저 상차림부터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엄마의 행복이 어떤 걸까요? 기본적으로 엄마는 아빠보다는 더 가족을 생각하는 존재가 엄마입니다. 가족이 행복하고 가족이 또 건강해야지 엄마가 행복한 겁니다. 한마디로. 가족이 건강해야지 뭐 집안에 웃을 일이 생기는 거니까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건강하지 않다면 웃을 일이 그만큼 확 줄어드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창 구성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온갖 채소들이 쫙 있고요. 기본으로 수육도 나옵니다. 한마디로 단백질까지 제공된다는 거죠. 게다가 뭐 청국장 보리밥 같은 거 2인 주문하면은 뭐 고등어 또는 피자를 선택 가능한데, 애들 먹이려고 뭐 고등어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생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죠. 뭐 고등어 아니고 피자를 선택하더라도 이렇게 온 가족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먹을 수 있는 걸 선택하기 때문에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저희가 가격대가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뭐 되게 만족도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서비스 이렇게 항상 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벤트 중에 하나가 임산부가 오시면은 저희가 무조건 고등어 서비스 나옵니다. 만약에 그 임산부가 어제 방문했다고 하면 어제 고등어 서비스 드셨고요. 그런데 그분이 오늘 또 왔어요? 그럼 고등어 서비스 또 나가고, 내일도 오시면 내일도 또 나갑니다. 아기를 낳을 때까지 매일 오신다면은 그분은 매일 고등어 드실 수 있는 곳이 저희 대산모래밥입니다. 왜냐? 청주에서 엄마가 제일 행복한 식당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그 슬로건을 실천해서 이벤트를 함에 있어서도 그걸 녹여놨으니까요. 그렇게 드신 임산부께서는 저희 대산보리밥은 청주에서 엄마가 제일 행복한 식당이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이벤트, 저희가 군인 고등어 서비스가 있는데,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은 군대를 의무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군대를 갔는데, 열심히 훈련받고, 이렇게 고생하고 첫 휴가 나오면은 대부분 엄마들이 마음은 좀 짠합니다. 아빠들은 그다지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아빠는 자기도 경험했고, 뻔히 알기 때문에,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짠한 게 있을지 몰라도, 엄마만큼 그렇게 아들을 또 신경 쓰지는 않을 겁니다. 엄마가 그렇게 아들이 이렇게 휴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잘 먹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엄마들 위해서 저희가 마찬가지로 군대 나면 뭐 휴가증이라든가 아니면 군복을 다 입고 오면은 저희가 고등어 서비스 나갑니다. 뭐 오늘 먹고 내일 먹고 해도 뭐 긋는 동안에 나옵니다. 그 다음 휴가 나올 때도 오면은 나갑니다. 그런 것들이 다 엄마를 위해서 만든 이벤트입니다.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저희가 11살까지는 어린아이들이 0세부터 11살까지 아이들이 오면은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까지죠. 초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오면은 저희가 식사비를 안 받습니다. 그냥 쌀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뭐 본인이 아이가 보리밥을 좋아해서 뭐 주문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쌀밥을 그냥 무한정 제공합니다. 요즘 이런 식당이 잘 드문 것 같아요. 쉽게 왜 이게 좋냐면은 만약에 애들이 뭐 초등학교 1, 2학년, 뭐 유치원생 이렇게 한 2명, 3명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랑 이제 같이 오는 거죠. 그러면 어른 2명에 아이가 뭐 2명 또는 3명이겠죠. 그러면 어른 식사 2인분만 주문하면은 저희 식당에서는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2인분 식사 나가고 애기밥, 쌀밥이 그냥 계속 먹고 또 달라면 또 주고 계속 그럽니다, 저희는. 뭐 요즘 세상에 그런 식당이 잘 없으니까요. 이렇게 엄마가 딱 그렇게 원하는 식당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좀 저렴한 가격에 푸짐한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영양분을 고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면서 아이들 밥은 공짜로 준다면은 세상에 그 어떤 엄마가 이렇게 이런 식당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철학에서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뭐 수능 이벤트를 하면 있을 수도 어떻게 보면 흔한 수능 이벤트입니다. 어디 가나 하는 수능 이벤트 저희는 그냥 하진 않고 하다못해 문구라도 이렇게 넣습니다. 1년 동안 딸, 아들 눈치 보느라 고생하신 엄마를 위해 준비한 수능 이벤트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청교서 엄마가 제일 행복한 식당이라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은 그냥 뭐 수능 이벤트, 대사무료 수능 이벤트 합니다. 뭐 수험표 가져오시면 뭐 드립니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엄마가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엄마를 중심으로 합니다. 엄마 행복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왜 제가 철학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 메뉴, 뭐 이벤트를 하게 되면은 손님들은 스토리가 대선몰이박이라는 곳은 그냥 하는 식당이 아니고 엄마의 행복을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이건. 안 느껴진다면은 뭐 자기도 모르게 일단 뭔가가 느낌이 와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철학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산으로 간 고등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식당 사장은 제가 알기로는 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제천이 보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바다가 없거든요. 근데 왜 또 고등어 얘기를 그분이 꺼냈냐면 그분이 어릴 때 바다 이런 생선을 못 먹는데 이렇게 유일하게 먹을 수 있었던 생선이 염장된 그런 간 고등어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염장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멀리서 오더라도 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릴 때 먹었다는 건데 그 추억을 본인의 추억을 떠올려서 만든 그게 상호가 된 겁니다. 그 역시도 마찬가지 그분의 철학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호가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다 보니까 따라 하는 분들도 많은 그런 상호이기도 하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그 본인의 경험에서 나온 어떻게 보면 그것도 본인의 생각이자 경험인 거죠. 경험을 이렇게 구체화시킨 작업을 통해서 나온 거니까요.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는데요. 또 그 산으로 간 고등어 그 대표님은
그 슬로건에 맞도록 여러 가지 화답 같은 것도 개발하고 모든 것들이 고등어 위주로 많이 이렇게 보면은 가보시면 아시는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다른 생선도 다루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그 고등어라는 그 이미지가 정말 강한 곳입니다. 자, 이렇게 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의 식당에 맞는 또 철학을 어떻게 하면 만드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노트 또는 A4 용지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볼펜을 드신 다음에 자기가 본인이 생각하시는 우리 식당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음식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요. 왜 식당을 내가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적어도 되고요. 내가 왜 이 음식을 선택해서 장사를 뭐 시작했는지 뭐 그런 이야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이야기가 들어가도 괜찮고요. 뭐 본인이 이렇게 인상 깊었던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됩니다. 아직 창업을 하고 있지 않다면은 앞으로 어떤 식당을 만들겠다는 그런 포부도 괜찮습니다. 그걸 적으세요. 계속 정리가 안 돼 있어도 되니까 그냥 계속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적으세요. 그 A4 용지라든지 뭐 한 페이지 다 채워도 되고요. 다 채우지 않더라도 한 10줄 정도 적으세요. 자, 이렇게 다 적으셨다면 그 페이지 딱 덮고 볼펜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그걸 잘 보관하시고 오늘 말고 다음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걸 펼치세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요. 펼친 다음에 한 10줄 정도 적은 그 글을 보면서 5줄로 10줄을 5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딱 보면서 10줄이었던 걸 5줄로 한번 정리를 쭉 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신 다음에 다 끝난다면은 마찬가지로 볼펜을 넣고 또 덮으세요. 또 잘 보관하시고 또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5줄로 줄인 그 글을 2줄로 또 줄이세요. 점점점 줄여갑니다. 5줄의 글을 2줄로 줄인 겁니다. 2줄로 줄인 다음에 또 덮으세요. 덮고 다음날 또 같은 시간에 오셔가지고 또 펼쳐서 그 2줄의 글을 한 줄로 줄여보세요. 딱 한 줄로요. 이렇게 한 줄로 줄이신 다음에 또 덮고 그 다음날 같은 시간에 또 펼쳐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리고 더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시고요. 더 줄일 수는 없다면은 그렇다면 그 문구를 일부를 수정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수정할 게 있다면은 수정을 하시고요. 수정할 게 없다면은 또 덮으세요. 덮고 나서 그 다음날 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펼쳤는데 만약에 수정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수정하기 원래 첫 번째 한 줄이 좋았다면은 그 전으로 돌아가도 되고요. 아니면은 수정한 그 한 줄이 좋다면은 그걸 그대로 보관해도 되고요. 이 과정이 바로 여러분만의 철학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10줄의 글을 5줄로 줄이고 2줄로 줄이고 한 줄로 줄이고 그 한 줄을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한 거죠. 점점 더 압축해서 당신만의 여러분만의 철학을 이제 만든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철학을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렇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든 여러분의 철학을 저와 함께 한번 이야기하면서 또 보완할 점은 보완하고 또 수정할 점은 수정하고 정말 괜찮다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디자인 쪽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철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알려드린 것처럼 실행을 하셔가지고 꼭 본인만의 철학을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철학이 정리가 돼야지 제가 다음에 알려드리는 여러 가지 뭐 기술적이든지
지식적이든지 아니면 저만의 노하우 같은 것들을 펼쳐감에 있어서 정말 막힘없이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천하셔가지고 꼭 본인만의 철학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